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잘 들립니다. 저희가 지금 인스타그램 라이브하고 그리고 유튜브 세모네모 유튜브 라이브하고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인스타로 들으셔도 되고 그리고 또 세모네모 유튜브로 들으셔도 화면이 조금 더 크니까 거기로 또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잘 들린다고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 아, 네. 달아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선생님 네.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세모네모에서 이제 수학, 디파트먼트 헤드 티처로 함께하고 있는 정석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선생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세모네모를 만나게 되셨는지. 보통 그래도 남자 선생님이 세모네모에 그렇게 많은 거는 음, 아니거든요. 근데 어, 또 수학으로 이렇게 조인하게 되셨는데 조인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은 벌써 한 1년 반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네. 오래됐네요. 네. 그래서, 세모네모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다른 선생님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가, 그때부터 조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좋습니다. 네. 지금 오늘은, 미국 수학 입시와 뭐 수학 성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 네. 선생님, 요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평소에 많이 고민하시나요? 그쵸.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을 보고 있는데, 정말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보면 다 각자의 고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어쨌든 공통된 고민은 이제 나중에 입시를 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은지이기 때문에 이제 각 단계별로 이 학생들에게 뭐가 제일 좋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은 우리 한국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세모네모의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제 막 왔거나 아니면은 한국 부모님이기 때문에 영어가 조금 모자라거나 해서 수학을 챙기기보다는 영어가 좀 모자란 친구들이 부족한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서 네, 영어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기는 해요. 네, 그치만 결국에 또 우리가 대학을 가려고 했을 때는 수학이 정말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미국 수학도 만만치 않게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그 이야기를 오늘 차근차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국 수학 커리큘럼, 미국 네,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핵심 개념은 무엇인가요? 라는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네.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 개념은 네. 무엇인가요? 일단 초등학교 때는 뭐 수학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기본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조금 그 수를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 뭐 분수가 될 수도 있고 소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처음 시작하게 된 단계고요. 또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미국 영어로는 number sense라고 해서 각자 이제 숫자를 이해하는 것 자체를 또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초가 잘 되어야지 나중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을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거나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대부분 초등학교 때 이 기초가 잘 다져지지 않았던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보통 보면은, 보통 한국 아이들이 수업을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수학을 그래도 좀 잘 했었었는데, 네, 갑자기 뭐 중학교가 됐는데 갑자기 뭐 되게 어려워한다던가, 네, 이런 경우들이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네. 부분은 왜 그런 건가요? 선생님 보시기에. 물론 학생에 따라서 그 이유는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본다면은 우선
그 한국에서 좀 어느 정도 초등학교 수학을 잘 했는데 이제 미국 와서의 중학교 수학을 하다가 조금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 수학을 가르칠 때 문제를 푸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사실 그게 다 비슷비슷하기는 해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갈 때 word problem 위주들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학생들이 이 문제 푸는 방법을 배우지만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딱 받아봤을 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지? 만약에 그것을 고민하다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럼 약간 포기해버리는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런 이렇게 문제를 쉽게 잘 풀다가 좀 예, 중학교에 올라왔을 때 좀 수학을 갑자기 어려워하는 그런 친구들이 네,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좀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네. 그 고민하는 시간은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나요? 이게 가장 좀 힘든 부분이기는 한데요. 일단 제일 먼저 학생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분수나 소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초등학교 때 이제 분수 곱셈 혹은 소수 곱셈을 배우잖아요. 만학생들이 소수점을 곱한다 이런 거를 배울 때 단순히 숫자를 곱하고 그만큼 소수점을 옮겨라 이렇게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그게 맞는 풀이법이긴 하지만 왜 이걸 옮기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진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 학생들에게 근데 이거를 왜 옮기는 거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물어보고 이 학생이 그것을 잘 알고 있는지 그러면은 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가 좀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이법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word problem 문제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잘 연습을 해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 사실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의 집중력이 길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은 포기하고 싶은 경향도 있어서 그냥 하루에 한 문제만이라도 좋으니까 하루에 word problem 한 문제씩 딱 풀어보고 그걸 끝까지 내가 풀 수 있는지를 연습해보고 이런 연습을 어렸을 음, 때부터 조금 더 해주면은 중학교 올라갈 때 그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저희 이제 막내를 예를 들면, 저희 막내가 이제 2학년인데, 네, 그 월드 프로블럼의 그 문제집을 요번에 이제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수학을, 그래도 영어보다는 안 한 거에 비해서는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처음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그 월드 프로블럼의 그 문제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읽는 거 자체도 싫은 거예요. 네네. 그냥, 네. 그냥 공식이 딱 나와서 딱 그냥 먼저 풀고 싶은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잘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사실 초등학교 때 많이 학생들이 이제 실수를 하거나 월팝은 좀 어려운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문제를 읽고 이제 끝까지 읽거나 이해하는 게 조금은 귀찮기 때문에 예상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 문제의 숫자 그렇죠. 보니까 이 숫자들이 보이네. 그러면 이런 문제겠지 하고 음, 그것을 예상해 버리기 때문에 어쩔 때는 맞고 또 어쩔 때는 틀리겠죠. 그래서 그 어쩔 때 맞는 이 경험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 하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좀 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연습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일단 무조건 이해를 하지 않아도 word problem은 소리 내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네. 소리 내어서 내가 귀로 들어야지 내가 이거 단어 하나하나를 일단 보긴 봤구나라는 게 조금 인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수학적으로 접근하기 전에 이 상황을 이 여기서 설명하는 상황을 내 말로 설명을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음, 옆에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은 여기서 지금 이 친구가 뭐 사과 몇 개를 샀는데 이만큼에 나눠줘야 된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설명을 말로 직접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접근하면 그 단계가 조금 더 형성이 되어서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접근하기에 훨씬 더 편하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어떤 현상이 또 있냐면요. 그 문제를 이제 좀 천천히 읽고서 이제 네, 합니다, 하기는. 근데 그 공식을 쓰지 않고 그냥 네, 머릿속으로 그냥 계산해서 그냥 네, 답을 내는 거죠. 네, 근데 네. 또 답이 그렇다고 또 틀리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그 공식을 쓰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음, 저는 그래도 일단 공식을 써보라고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 제 생각에도 써보는 게 일단은 제일 좋습니다. 이제 사실 무엇을 연습하냐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음, 어, 암산을 연습하는 거라면 당연히 암산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하지만, 월터건 문제를 풀고 있다 하면은 이 학생이 아무리 머릿속으로 풀 수 있어도, 직접 써보게 저도 하거든요. 근데 직접 써보는 음, 이유가 예를 들어서 틀렸을 시에 그것을 어디서 틀렸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만약에 그걸 틀렸는데 쓰지 않았다. 그럼 학생이 다시 이게 무슨 문제였지? 하고 돌아가서 다시 읽고 약간 이렇게 이거 레피티션이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스텝을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 써보고 하는 것이 이제 공부에 대해 도움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연필로 쓰면서 정리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큰 공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 아는 것이라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것, 이 단계까지 가야지 굉장히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거나 뭐 SAT, AP 갈 때는 직접 이제 어, 답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직접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그때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을 연습하는 게 네, 효과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쨌든 읽고 이해하고 공식까지 잘 쓰는 연습을 초등학교 때부터 잘 해놔야지만 나중에 미국 입시를 준비하는 수학을 할 때도 훨씬 더 그 습관이 잡히니까 좋겠네요. 그렇죠? 네, 기초가 잘 다져집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수학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냥 갑자기 궁금하네요. 아, 수학을 제일 잘하는 학생들은 일단 물론 학년에 따라서 다르지만 자기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아는 학생 그리고 어, 자기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어, 잘한다는 것이 딱히 뭐 점수를 잘 받는 학생 이런 것보다도 이 점수를 잘 받기 위해 그 목표를 어떻게 세워둘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학생이 제일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해서요. 그게 아직 안 될 때 선생님이 그 역할을 대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목표를 어, 잡아주고 모르는 게 있으면 잡아주고 이런 걸 하는데 그것을 이제 스스로 본인의 선생님이 될 수 있을 때 가장 공부를 잘한다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선생님이 이 친구는 어떤 상황이었었는데 네. 나중에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성장하게 아, 되었다라는 잘하게 된 그런 예가 있을까요, 혹시? 네. 제가 세모네모에서 처음 맡은 음. 학생이었는데요. 사실 되게 길게 지금까지도 보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 이제 네네네. 6학년 때 이제 처음 이 학생을 만났었는데 아, 학생이 뭐 그렇군요. 처음부터 뭐 수학을 뛰어나게 잘한다고는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 뭐 엄청 못했던 것도 아니지만 그냥 평균적인 실력을 가진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어, 수학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대충 음, 때우려고 하고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주어진 숙제 할 만큼만 하고 이 정도의 학생이었는데요. 이제 이 학생이 수학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스스로 목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학생의 목표가 무조건 수학 학기 마무리할 때 점수 100점으로 마무리하기였거든요. 근데 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눴죠. 그럼 100점을 맞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럼 이 학생이 어, 먼저 그러면은 제가 이런 과목들에 이런 토픽들에 조금 취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음 시간에 시험이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은 선생님 이 시험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이 조금 더 약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의 점수가 분명 깎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을 보충해야겠구나 하면서 이 학생에게 직접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많이 물어봐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그것을 목표를 세우고 또 그것을 직접 이뤘을 때 성취감이 꽤나 큰 것 같아요. 학생에게도. 어,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학생이 오히려 저에게 먼저 숙제를 더 달라고 하고 이 부분을 좀 어, 챙겨달라고 하고 지금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특하네요. 네. 그러면은 그 친구 궁금한 게, 그 친구는 미국에서 태어난 친구인가요? 아니면 주저에서 어, 온 친구인가요? 지금 한국에 있는 학생이고요. 국제학교를 아, 한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주 기특하네요. 일단은 자기 스스로가 목표를 세울 때 나는 이 점이 취약하니까 내가 이거를 보충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네. 라는 이게 나올 수 있으려면 정말 다 문제를 풀어보고, 어, 알아보고 해야지만 그게 나올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쵸, 그쵸, 맞아요. 더군다나 이 학생은 그래도 사실 수학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말은 굉장히 잘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라 하면은 거기까지 꼭 해오고.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런 좀 셀프 디스플린이 좀 있었기 때문에 또 이 학생에게 조금 더 빠른 그 성장이 보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네. 선생님도 생각하시기에, 아시안 아이들이 조금 더 수학을 좀 잘하더라, 이런 게 있나요,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 보일 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왜요? 왜요? 어떤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한국에서만 봐도요, 수학을 접근을 할 때 되게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물론 또 이제 한국 교육에 보면은 경쟁의 구도가 약간 있기 때문에 그 경쟁심에, 최대한 이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 접근이 딱 거기에 많이 꽂혀 있는 게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점수를 받으려면은 이런 기술이 필요하고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조금 한국에서는 조금 느린 편이었더라도 미국 가면 굉장히 빠른 편에 속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하고 예를 들어서 구구단 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조금 문제를 푸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고 파악하는 것도 빠르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는, 아까 네. 얘기했던 그 국제학교, 한국 국제학교 친구, 네. 그래서 좀 점수가 많이 올랐나요? 네, 지금은 사실 이 학생이 100점을 목표로 했었는데 아쉽게 네. 가지고 100점은 못 받았지만 그래서 반에서 1등을 하고 있어요. 네. 어머나, 네. 너무 잘 됐네요. 진짜 대단하신데요, 선생님. 네. 이거 티처스에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면 그 수학 선생님으로서 네. 우리 아이들 수학을 가르칠 때 나는 이 점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는 음, 거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이 학생이 자기의 풀이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인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사실 제일 베스트는 이 학생이 수학을 좋아하게 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사실 어른들도 수학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수학을 좋아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최소한의 수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 다음에 그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자기의 풀이를 선생님의 역할이 되어서 저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냐 이것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저도 이제 첫째가 대학을 갔고 둘째가 이제 8학년이고 이제 요번에 벌써 내년 여름방학이 지나면 고등학교를 들어가요, 둘째가. 예. 근데 둘 다 이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안녕하세요. 여기다 그 써 있어가지고요. 네, 네네네. 공부를 그래도 나름 다 잘하는 친구들이었는데, 네, 딱 8학년 때 되니까, 네, 아니요. 7학년 때. 7학년 때 항상 조금 수학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미국도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도 반드시 잘해야지만, 하긴 수학을 진짜 잘해야지만, 예, 네,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많아진다라고 할 수가 네. 있는데, 우리 입시 관련 준비해서 SAT나 ACT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본이고, 선생님 생각에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좀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게 굉장히 조금 다루기는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정말 어, 학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말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베스트는 사실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 네,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모든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 학생이 네. 수학 공부를 제대로 정석적으로 하고 있다 하면은 그게 SAT나 ACT에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SAT 수학 부분은 연습 문제 시험 전에 연습 문제 조금 풀어보고 가 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이 시험 분위기가 이렇구나.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선생님한테 수학 선생님이시잖아요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네, 네. 네, 다른 학생들도 만약에 학교에서 정말 시험도 잘 보고, 네, 숙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제 음, 주어진 시간 안에 시험도 잘 보고 있는 학생이라면 사실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음, 그냥 SAT나 ACT 한 몇 개월 전에 뭐 방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때 그 프랙티스 테스트만 여러 번 풀어보면은 그걸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하다. 이제 예를 네. 들어서 이 학생이 좀 시간 제한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문제를 빨리 푸는 연습,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주면 되는데요. 내용적인 부분을 따지자면은 학교 내용, 알gebra 2까지만 이제 완벽하게 해도 사실 SAT, ACT는 큰 문제는 없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예습도 잘하고 복습도 잘하고 학교 성적도 잘 나오는 친구들은 사실 진짜로 그렇죠, 준비할 그렇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차피 그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을 보면은 이제 왜 성적이 안 나오는지를 고민해 보면은 그 부분이 이제 SAT, ACT를 봤을 때랑 또 직결돼 있을 거예요. 같은 부분을 아, 연습하면은 그 그렇죠. 부분이 연습이 네. 많이 될 거예요. 네. 그러게요. 그러면은 수학도, 네. 좀 초등학교 때 워낙 좀 쉽기 때문에 우리가 네. 생각했을 때는 네. 초등학교 때 쉽기 때문에 좀 기본을 좀 탄탄하게 좀 놓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이어오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중학교 때 올라가서 만약에 구멍이 있다 하면 정말 반드시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기본을 채워줘야 할 만큼 이게 굉장히 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지금 댓글에 저희 네. 아이는 시간 분할하는 게 어렵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셨어요. 요 친구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팁이 있을까요? 시간 분할. 네, 일단은 시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라면 우선은 이 학생이 시간 제한이 없었다면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는지가 일단 어, 중요해요. 정확히 왜냐하면은 표현했네요. 시간의 스트레스 때문에 풀 수 있는 문제도 못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우선 시간 제한 없이 이것 문제를 완벽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이것부터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네. 여기까지 됐다 하면 비슷한 문제들을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하면 돼요. 이제 시간 제한을 두고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었을 때 얼만큼 시간이 걸리는지부터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네. 1분 안에 풀 거야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문제 푸는데 얼마나 걸리지?부터 이제 시작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속도를 조금 내서 이 시간을 조금 음, 조금씩 줄여가는 연습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초 안에 풀어볼게. 1시간 안에 아니 1시간이 아니라 1분 안에 풀어볼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부터 시간 제한을 두면은 네,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되게 좋은,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한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네,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고 있어요. 이런 친구에게, 그러면 빨리 풀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라고만 계속 이렇게 네, 얘기하면 학생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굉장히 큰 예. 스트레스가 될 거예요. 예, 일단은 내가 이 문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면, 네. 이게 진짜로 시간이 없어서 파악 못한 음, 건지, 아니면 정말 어느 부분에서, 좀 잘 몰라서 그거를 못 풀었는지를 먼저 알게 되면, 네. 아이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예. 아이에게 팁을 꼭 전해줘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네, 어머님.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수학 성적 관리해서 자녀가 우리 아이들이 수학 과목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네. 학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그냥 문제집을 좀 음, 많이 그냥 풀게 시켜. 이것도 아까 그거랑 좀 비슷하긴 한 것 같으네요, 맥락이. 네, 그쵸?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사실 이제 부모님이 도와줘야 될 역할,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네. 부모님의 성향에 따라서 아니면 또 학생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요. 우선 만약에 부모님이 어느 정도 수학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냥 그 기본 개념을 이 학생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 직접적으로 도와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부모님이 이해한다고 해서 자녀가 이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뭐 어디서 구멍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기초적인 부분부터 계속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별로 도와주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어, 틀리는 것과 모르는 게 부끄럽지 않다. 이런 것을 정말 잘 알려줘야 됩니다. 음. 왜냐면은 많은 학생들이 사실 수학을 싫어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위축이 되거든요. 수학을 하면은. 마치 모르는, 이제 수학도 언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모르는 언어로 자꾸 수업을 하는데 뭐 아는 척을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너무 배우기에는 너무 막막하고 이러기 때문에 음. 만약에 그것을 부모님께서 그 어느 정도 수학을 아시는 부모님이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차근차근히 조금씩 가르쳐주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네. 많은 네. 부모님들이 근데 아마 수학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부모님들께서 어, 이것도 내가 이해 못하는 건데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주지? 이게 굉장히 조금 사실 부모님도 하기 어려운 것을 자녀에게 계속 강요하는 게 사실 조금 어렵잖아요. 이거 계속 이제 그래서 방법도 어떻게 가르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사실 몇몇 분들한테 추천해주는 방법은 어,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네. 부모님께서 아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냥 함께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같은 경우는 어, 중학교 2, 3학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까지만 해도 성인 어른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의 이제 난이도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아이가 배우는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하신다면 이게 눈으로 직접 보일 거예요. 아, 아이가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겠구나. 아니면은 이 부분을 배우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그게 이제 아이의 입장이 되어서 정말 잘 보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게 티칭과 항상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영어를 가르친 것과 수학을 가르친 게 그렇게 많이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은 네. 일단 뭔가 그 과목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그 친구들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5학년 친구예요. 근데 5학년 친구가 뭐 수학을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5학년 친구의 그 수학을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건지, 뭐 3학년 지금 수학이 그게 구멍이 나가지고 거기서 어려워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엄마가 아니면 어머님이 못하시면은 전문가를 찾아서 그렇게 메우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게 3학년께 구멍이 나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5학년이라는 이유 하나로 5학년 문제집을 계속 풀어야 된다. 이거 왜 모르고 있니? 이거 왜 또 틀렸니? 네. 이거 풀었는데, 아까 전에 풀어봤는데 왜 또 모르는 거니?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네. 정말, 예, 어려운 맞습니다. 성장이죠. 이거라. 네, 예. 맞습니다. 마치 언어를 네. 배울 때, 예를 들어서 뭐 한국어를 새로 배워야 한다. 근데 한글을 다 때우지 못하고 이제 글을 써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을 다시 때우는 그러니까요. 걸로 하자.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네.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머님들에게 좀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만약에 학년보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좀 수학을 어려워하고 있다. 그러면 학년보다 뭐 한 단계든 두 단계든 내려가서 한번 풀어보면 어디에서 좀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게 나온다. 네, 좀 너무 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조금 아이에게 잘 맞는 단계를 어, 효과적으로 성장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선생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모든 과목이. 예, 진짜 아,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네, 이게 구멍이 난 채로 가면은 언젠가 이게 어,
프로블럼이 나오거든요. 이게 네. 계속 그냥 가면 갈수록 나중에 이게 더 많이 골마서 언젠가 음, 터지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AP 음, AP를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시작하는데 AP 칼큘러스나 AP 이런 고급 과정을 언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고 선택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나요? 네. 자, AP 같은 경우는 일단 사실 AP 캘큘러스를 먼저 예시로 들어본다면 되게 자연스러울 거예요. 학생이 다음 단계는 AP 캘큘러스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전 이게 느껴질 거예요. 스스로. 어, 이게 AP 캘큘러스를 목표로 하자 하면은 너무 이제 서두르다가 이제 기본기가 다져지지 않아서 이게 정말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뭐 고등학교 때 geometry로 시작을 한다면 geometry 다음에 algebra 2 그다음에 pre-calculus 그다음에 calculus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AP 캘큘러스를 꼭 11학년 때 할 거야 이렇게 목표를 잡아버리면은 그거를 네. 너무 건너뛰는 것에 집중이 되다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다음 단계에 걸맞는 것을 이렇게 찾아가서 하는 게, 제일 학생에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AP 캘큘러스는 그래도 해주는 것이 어쨌든, 입시에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요. 특히 수학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그래서, 적절한 시기를 따지면은 뭐 11학년, 12학년, 이때가 11학년, 네, 12학년. 될 수 네. 있고요. AP 캘큘러스 BC까지 이제 하고 싶으면은 AB를 11학년 때 하고, BC를 12학년 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목의 그 AP 칼큘러스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네, 이것도 A가 나오기 되게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텐데, 그쵸? 네, 네. 예전에 선생님은 수학 공부는 몇 시간 정도 했나요? 한 시간 정도 뭐 꾸준히 했다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사실 시간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저 같은 네. 경우 이제 숙제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숙제만 네, 열심히 해도. 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시험 전에는 이제 또 이제 따로 연습을 하기는 하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저는 AP를 공부를 했냐면 이제 교재가 있어요. 그 교과서가 있는데 학교에서 주로 이제 그 even numbers 혹은 odd numbers 이렇게만 주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푸는데 대신 홀수 문제들만 풀어라 이렇게 한다면 저는 이제 짝수 문제까지 그냥 같이 푸는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뒤에 네. 보면은 이제 미국 교과서 뒤에는 이제 제가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도 짝수 문제들만 답지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홀수는 안 나오고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선생님이 이제 이거 숙제를 줄 때는 주로 답지에 없는 문제를 내주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숙제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짝수 문제들은 답지를 보면서 내가 맞게 하고 있는지 확인 용도로 이렇게 하고 하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따로 연습하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거 개인적으로 따로 연습하는 정도도 대단하네요. 네, 그렇죠. 학생이. 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아마 학생들이 이제 많이 LP를 지금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공감을 할 텐데요. 어, 답에 확신이 안 서면 연습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 풀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중간에 어디서 틀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답지에 나와 있는 답을 좀 풀어보고 내가 맞게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 실생활 수학으로 보았을 때 미국 수학 교육에서는 실생활과 연결된 수학 문제를 강조한다고 하는데 네. 자녀의 학습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예,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당연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조금 이제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고등학교로 먼저 간다면 사실 어, AP Statistics나 뭐 Calculus를 할 때 학교에서 주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어, 뭐 리서치도 필요하고 리서치를 해서 이 수학적으로 뭐 그래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뭐 이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내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을 이제 실생활에 뭐 실생활은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정말 이제 현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주면서 그렇게 이제 문제를
프로젝트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또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실생활 수학 적용의 목적 중 하나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수학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그것도 이제 학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조금의 도움을 주자면 실생활에 수학을 조금씩 적용을 해가면서 내 자녀가 이제 수학과 조금 더 친해질 수 있게 뭐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친해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 요리를 같이 하는데 뭐 베이킹이나 요리를 같이 하는데 뭐 레시피에 이제 비율이 이렇게 딱 있으면은 우리가 이 레시피보다 두 배는 할 건데 그러면은 이 두 배는 그 계산이 어떻게 되지? 하면서 아이에게 그 계산을 도와달라고 해주면은 그 아이가 뭐, 이거는 4분의 3인데 그러면은 이걸 두 배를 넣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계산을 해보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조금 더 이제 나이가 있는 뭐 중학생이라고 한다면, 가족 여행 같은 데를 가서 이제 그 버젯을 주고 이 버젯 안에서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리서치를 해보면서 계산을 해봐라. 이런 것도 사실, 수학과 이제 친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 많이 아이들에게 평상시 생활하면서 이렇게 네, 알려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뭐, 미국 수학 교육, 뭐, 이런 것들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미국 입시 수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네. 보니까 선생님 영어가 더 편하신 분인데, 네. 어떻게 한국말도 진짜 되게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가장 큰 칭찬입니다. 그게. 아, 그러게 말이에요. 어떻게 네. 한국말도 진짜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한국말도 하고, 사실 저도 저희 아이를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고, 이제 계속 이제 미국에서 크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선생님은 한국말을 언제부터 계속 배웠나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부모님에 따라서 3살 때부터 해외로 갔는데요. 네. 그때부터 사실 이제 가족 안에서 빼고는 한국말을 할 기회가 많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네. 밖에서는 이렇게 영어만 쓰기 때문에 영어가 계속 편했었는데요. 심지어 저는 이렇게 남매끼리도 영어로 대화를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부터 부모님이 처음에 사용하셨던 방법은, 어, 집에서는 무조건 한국말, 이런 기준을, 정하고, 영어를 쓸 때마다 네. 벌금,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하면서 이제 그랬군요. 집안에서는, 한국말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시키셨는데, 제가 이제 또 기숙사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제 또 이제 영어만 쓰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어, 그래도 어렸을 때 조금 배웠던 게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은 사실 이제 한국에서 1학년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한국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많이 늘고 또 이제 군대를 갔기 때문에 또 군대에서도 아, 한국말을 좀 많이 늘고 네. 그러셨군요. 그렇게 해서 너무 한국말을 불편하지는 않으셨어요? 군대 갔을 때는 정말 한국말이 짧으면은 좀 힘드실 아, 수도 네.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카투사 출신인데요. 그래서 미군도 아, 가고 내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한국 이제 선임들은 다 이제 한국말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영어를 잘하는 것을 이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 선임들이 그래가지고 저의 도움을 조금 많이 받기도 했고 해서 많이 봐줬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네. 이렇게 양쪽으로 봐주셨군요. 네. 그래서 서로 너무 서로 이렇게 대단합니다. 영어도 배우고 한국말도 배우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또 말하는 것도 또 잘하시지만 또 수학을 또 가르치려면은 또 계속 그 수학도 읽고 이해하고 이런 것도 다 잘해야 되는데 선생님 네. 진짜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아주 대단하십니다. 네. 여기 지금 질문 네. 하나 올라왔는데요. 7살 영국제 Y3 여아입니다. third grade인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연상과 아니죠. 7살이면은 third grade가 되기는 어려운데 만 7살이겠죠? 만 7살이면 원래는 몇 학년이어야 되나요? 5가 킨더이고 6이 first grade이고 7이 second grade니까 영국으로 하면은 third grade가 맞겠네요. 네. 네. 연산과 캥거루 수학 같은 사고력 비중을 어느 정도 분해하면
분배하면 좋을까요? 네. 이것도 참, 어려운 질문인데 학생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네, 어, 그래서 학생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정말 그래도 잘하고 계신 거는 사고력은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연산과 사고력 분배 이런 느낌보다는 연산은 꾸준히 계속 뭔가 밥 먹는 것처럼 이렇게 뭐 하루에 몇 번씩 뭐 이렇게 그냥 연습을 계속 해주는 것이 좋고요. 사고력 문제는 그래도 조금 조금씩 꾸준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사고력 문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지금 1학년이라면은 사실 어 많은 양의 문제를 풀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에게 만약에 월 파원 문제들이라면은 뭐 하루에 한 문제씩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신 이 한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끝까지 풀 수 있냐 이것을 먼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문제를 풀었을 때 만약에 조금 어려움이 연산에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그 연산 문제를 다시 연습해보는 게 좋고. 그렇네요. 네. 또 만약에 문제를 뭐 word problem 뭐 그거 하는데 그 문제 해석을 좀 제대로 잘 못한다. 그러면 영어 공부를 맞습니다, 하셔야 되는 맞습니다. 거를 네, 네. 하는 게 맞나요, 선생님? 네, 사실 영어 공부도 이제 영어가 어려워서 수학이 네. 어려운 학생들에게 영어 공부도 정말 많이 필요한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영어 공부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월 프로블em 음, 문제들을 보면서 어,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익숙한 단어들을 위주로 공부를 해보면은 아, 이거 네. 분명히 이 단어였던 것 같은데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기도 하고요. 대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무조건 찾아보는 걸로.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네. 네. 엄마표의 가장 힘든 점은 좀 풀다가 힘들면 도와달라고 합니다. 끝까지 혼자 하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네요. 같이 하는 것도 좋은데요. 같이 있어주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있는 옆에 같이 건가요? 있어줘서, 어, 이 학생에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거, 이 답까지 유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라면, 그러면은 그 아이가 이걸 풀었을 때, 이거 지금 무슨 내용인지 한 번만 그래도 설명해 줄래? 하면서 그 내용 요약 한번 이제 학생에게 시켜주시고요. 그러면은 그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 그럼 그것을 이해하는 데 먼저 도와주시면 돼요. 사실 이해 자체를 한다면은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힘들면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 중 하나가 그냥 집중력이 딸려서 그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알고 음, 보면은 아이가 할 수 있는 수준인데 근데 너무 풀다가 한 번 막혔어. 그럼 아, 나 못하는 것 같다 하면서 이제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을 그냥 말로 하면은 집중력이 조금 더 그래도 오래 가기 때문에 옆에 엄마나 아빠가 옆에 같이 있어주면서 문제를 계속 이렇게 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문제를 어디까지 이해했는지 하면서 결국에는 아이가 직접 풀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이주로까지만 적어주셨는데요. 예, 지금 아직 다 쓰고 네, 계시는 중인 것 네, 같아요. 네, 그쵸?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시작한 지 벌써, 되게, 이제 15분 정도뿐이 안 남았어요. 그러네요. 많이 네. 긴장하셨는데, 아, 네. 오늘, 시간 금방 지나갔죠, 진짜. 그러네요. 네. 네. 어, 세컨 그레이드 내년에 입학해요. 라고 하셨네요. G2. 네, 내년에 입학해요. 아직도 적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적을 때까지 저희가 요거 조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세모네모 수학 강사진 음, 우리 수학 강사진이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현재 교사로 계시거나 아니면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레벨을 거쳐야 잘 맞는 레벨로 교재 커리큘럼 선생님 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모네모 수학을 듣고 싶으신 분은 세모네모 웹사이트에서 레벨 테스트를 먼저 받아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 사이트에 가서 레벨 테스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레벨 테스트는 선생님이 직접 보시나요? 어떤 분이 아니요. 보시나요? 네, 선생님들이 직접 하지 않고 이제 그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맞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 시스템. 네, 좋습니다. 대상은, first grade부터 SAT, SAT 대비반도 있군요. 네, 네, SAT 대비반까지. 과목은 미국 교과 수학, 그리고 사고력 수학 및, 경시대회 준비까지도, 경시대회 준비도 있군요. 그리고 이거는 또 스스로 찾아보기가 또 되게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또 이런 네, 거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학이 필요한 친구들도 수학을 들을 수 있고 또 수학을 되게 잘하는 친구도 경시대회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또 들을 수 있는 그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요거 다시 하면 네. 아까 얘기했던 안녕하세요. 미국 이주로 G2 내년 입학하는데요. 가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2학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그런 것 같네요. 사실 초등학교 때는 크게 준비할 것은 많지는 않다고 보고요. 대신 이제 만약에 이 학생이 영어로 공부한 게 처음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영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사실 어, 수학 공부를 할 때 되게 그룹 액티비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파트너로 이렇게 같이 설명해보는 시간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수학을 영어로 표현을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걸로 위주로 연습을 하면은 초등학교 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미국 온 지 한 달 되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어떤 수업을 하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컴퓨터로 수업을 한다는데 문제집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멍이 많이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라고 하셨네요. 초등학교 4학년? 일단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떤 부분을 먼저 공부하는지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 분수나 소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부터 배우고요. 분수는 사실 이제 3학년부터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분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때 number pattern 이런 것들도 많이 배웁니다. number pattern이라는 것은 나중에 중학교 들어갈 때 함수를 배울 때 그 함수를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이렇게 엑기스처럼 짜가지고 쉽게 네,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컴퓨터로 네, 수업을 한다는데 아마 제가 잘 이해한 게 맞다면은 컴퓨터 온라인 이제 자료들로 공부를 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뭐 자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거기서도 아마 챕터별로 이렇게 딱딱 이게 써 있기는 할 거예요. 문제집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적어주셨는데, 학생이 어떤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한 문제집이 정답이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전체적인 어, 것을 보고 싶으면은 IXL 문제집이 있어요. 아마존에 가면은 IXL, Math하고 Grade 4 뭐 이렇게 치면은 나올 거거든요. 거기는 이제 그래도 그나마 한국 문제집과 좀 비슷하면서도 이제 음. 영어로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러면 초등학교도 IXL이 좋고, 뭐, 중학생이나 이런 친구들도 IXL 괜찮을까요? 그 학생에 따라서 좀 다를 거예요. 근데 물론, IELTS 같은 그렇죠. 경우는, 만약에, 추가 연습이 좀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제일 좋은데, 음, IXL이나 이런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또 약간 게임처럼 이런, 이렇게 해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생이 조금이라도 좀 흥미를 가지면서 이제 수업을 할 수 있게 네.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에게도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거 얘기하면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든 게, 네. 선생님이 일단은 영어를 되게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 석준 선생님께서 영어를 되게 잘하시기 때문에, 이 수학을 가르치실 때, 어, 되게 더 잘 할 수 있는 그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영어를 잘하는 분이 수학을 가르치니까 그 용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더 잘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네네. 좋습니다.
네, 연극제 세 자리 고쌤 나오는 쌤입니다. 아이랑 듣고 있는데 선생님 말씀 들으며 아이가 말하길 선생님 말이 맞아. 학교에서 파트너와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네, 문제집 이름을 댓글로 써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는데, IXL, 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IXL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댓글에다 넣어줄까요? XL, IXL, 이렇게. 맞죠? 네, 네네. 거기서 이제 학년까지 딱 IXL입니다. 치면 아마존 같은 데서 나올. 네, 좋습니다. 오늘 예, 이야기를 많이 해보았는데, 선생님은 뭐 그런 경시대회나 이런 데를 혹시 나간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사실 경시대 준비를 해본 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 할 적은 어, 없고요. 대신 지금은 경시대 반 선생님을 또 하고 있어서 네, 많이 아, 네, 그렇군요. 도와주고 있습니다. 경시대회는 어떤 경시대회들을 좀 나가나요? 사실 제가 맡고 있는 것은 AMC라고 하는 경시대회인데요. AMC가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MC가 8, 10, 12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래서 뭐 8학년까지 할 수 있는 시험, 10학년까지 할 수 있는 시험, 12학년까지 할 수 있는 시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굉장히 학교 과정만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사고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음,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지금 7분뿐이 안 남았는데 이렇게 까지 했는데 그러게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세무내무 경지반 수업은 학교에서 추천받아 대회를 나가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개인적으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개인적으로도 경시대회 아,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네네네. 네, 개인적으로 등록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사정상 그레이드 A 무렵에 늦은 시기에 미국으로 갈 계획 중입니다. 해외 거주 경험이 2년 정도 있기는 하지만 뒤늦게 미국에서 시작하고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수학 과목을 다른 과목보다 잘하는 편인데 아이가 어떤 부분을 준비하면 좀 더 강점을 살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말, 걱정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 네, 수학을 그래도 다른 과목보다는 잘하는 편이라고 해주셨으니까 아마 그래도 한국에서 수학은 어느 정도 조금 했던 편인 것 같아요. 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수준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 기본적으로 다 했다면 수학 자체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신 조금 학생이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면은 수업 그냥 따라가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월드컵은 문제들이 있는 것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떤 학교에는 이제 EL 학생들을 위해서 이것의 편의를 조금 도와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봤을 때 조금 더 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끔 언어가 수학을 푸는데 장벽이 되지 않게끔 도와주는 학교 시스템들이 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 학생이 가기 전에 준비를 하고 싶다면, 그 word problem 위주로 문제를 보고 내가 이거를 읽고 이해하고 풀 수 있는지를 그냥 확인하는 것, 이것부터 해서 준비를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word 감사합니다. problem 문제들을 많이 보고, 내가 지금 수학이 지금 어려워하는 건지, 혹은 진짜 그냥 단순히 영어가 어려워서 문제를 못 푸는 건지를 보시고, 영어가 조금 부족한 것이다라고 싶으면은, 영어 연습을 조금 더 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도 잘 하고 있는 친구이다라고 어머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예, 네. 수학을 또 영어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영어로 했을 때 잘 한다면, 괜찮을 것 같고, 아까 지금 석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내용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영어 실력이 되는지, 그거를 조금 더 잘 체크를 해보시면은, 예, 학교 생활이 좀 더 나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는 수학을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분 남았는데요. 우리 어머님들 질문 많이 하시네요. 네. 6학년인데 학교의 레벨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어드밴스 반이지만
지루해 하는데 학교에 친구가 ask 해서 테스트 보고 학년을 올렸더라고요. 학년을 올려가면서 지루해야 하지 않게 올리는 게 좋을까요? 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6학년인데 지금 어드밴스의 반에 지금 있대요, 이 친구가. 네, 네. 근데 학교에 있는 다른 친구가 테스트를 봐서 그 친구는 학년을 올렸나 봐요. 음,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 지루해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학년을 올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어, 학년을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음.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네. 이게 학년이요. 제가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년 자체를 월반처럼 이렇게 한다는 건지 아니면 수학만 이렇게 또 그 한 단계 위로 한다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 학년 자체를 올리는 것은 다른 과목이랑 다른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수학 자체만 이렇게 월반을 하는 것이라면은 사실 그 기초에 잘 다져져 있는지만 확실하다면은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이 지루하다는 게 그 왜 지루한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맞아요. 학생들은 이 지루한 이유가 문제를 풀고 아 나는 이거의 숏컷을 알아.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냥 풀면 돼. 하고 그냥 나는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지루하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이 네. 수학을 정말 끝까지 다 개념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고 더 이상 여기서 배울 것이 없어서 지루한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헷갈려 하지 마시고 만약에 정말 기본 개념 같은 것들이 잘 다져져 있는 학생이라면은 올라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2분뿐이 안 남아서 이게 인스타가 1시간 되면 그냥 다 칼같이 아, 끊어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2분 남았는데 어머님들 좀 안타깝지만 다음에 또 우리 석준 선생님 모시고 또 다양한 수학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1분 남았네요. 네, 우리 석준 선생님의 특강이 또 있습니다. 세모네모 석준 선생님 특강. 그 수학 특강 또 신청해 주시면은 궁금하신 점 물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세모네모 수학 궁금하신 분들은 세모네모 웹사이트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레벨 테스트 받고 그리고 반배정 아주 잘 맞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테스트를 받아봐야 될 것 같네요. 라고 하셨네요. 네, 오늘 테스트 받아보시고 그리고 세무능어 수업 들으시면은 또 예, 영어도 향상되고 수학도 향상되는 예, 이런 일이 있죠. 네, 수학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또 너무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 또 수업하시다가 마무리 짓고 그러고서 바로 올라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네, 아, 그러게 말이요. 그리고 선생님께 기대 많고 아이도 너무 좋아해요. 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시간 아쉬워요. 라고 하셨네요. 다음에 또 한번 모셔서 예, 좋은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좋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땡스기빙 다음 날이라서 또, 근데 선생님 또 한국에 계시니까 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 한국이 지금 토요일이죠. 네, 맞습니다. 아유, 토요일 아침부터 또 참여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좋은 네,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네, 어머님들 늦게까지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